반사신경은 어벤져스에서 되게 최상위권이고 힘만 하더라도 어벤져스 세계관 내에서 헐크 다음이라고 했나? 굉장히 힘도 세고요. 처음 마블 세계관에 등장하자마자 단 15살에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빼앗은 화려한 전작이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MCU의 스파이더맨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항상 뭔가에 짓눌려 불안해하는 모습이 좀 자주 보여요.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년스러운 모습, 다 잘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들이 영화 시리즈 내내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보여주죠. 뭔가 늘 누군가를 찾아가 물어본다거나, 토니 스타크가 살아있었을 때는 토니 스타크의 인정에 목을 메고, 미스테리오에게 의지하다가 배신당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찾아가고, 중요한 순간마다 어른들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팬들은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아이언보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하나의 심리적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안전과 서포트, 지지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스파이더맨을 분석할 주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의 그 미숙함과 의존성이 어떻게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서사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걸 오늘은 저와 함께 인간 심리의 9가지 패턴을 다루는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적용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명확히 연결해 보시죠.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이번 신작인 브랜뉴 데이의 결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 피터 파커라는 인물이 비로소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필연적인 영웅적인 서사의 종착점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애니어그램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다른 스파이더맨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MCU의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톰 스파만 다룰 예정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숙한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친절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스파이더맨이 총 6부작이라고 하죠. 이 6부작 전체가 철없는 애새끼더맨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혼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게 이번 스파이더맨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블에서 스파이더맨이 최애인 만큼 애정을 담아서 이번 시간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영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좀 영화가 풍족한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오디세이도 그렇고, 프로젝트 헤일메리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일단 저는 스파이더맨의 백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시티뷰에서 그 카메라 워크가 막 돌아가는 지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날 그것만 봐도 좀 티켓 값은 다 뽑았다고 생각해요. 잡담을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일단 스파이더맨을 안 보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어떤 캐릭터인지 제가 이제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 분석을 보시고, 애니어그램 그렇게 분석하는 거 아닌데, 과학적인 척하네, 뭐 논리적으로 안 맞네, 어쩌네 하면서 훈수 두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 5,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동반한 품격 있는 지적질만 달게 받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진격의 거인에서 최애 캐릭터가 에렌 예거거든요. 예거파의 정신을 이어받아 맥값 없는 이 무지성 반박과 무지성 악플은 지체 없는 땅올림으로 싹 쓸어버려서 너의 댓글은 영원히 너만 보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애니어그램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이해하는데 딱 필요한 핵심만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심리학적 틀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MBTI나 다른 성격 검사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니어그램은 무엇을 하는가의 행동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가의 동기를 본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인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요. 사무실에서 3명의 직원이 똑같이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A 직원은 상사와 동료들에게 역시 A는 일을 잘해, 이런 인정과 찬사를 받고 싶어서 야근을 합니다. 근데 B 직원은 혹시라도 비난받을까봐 불안해서 야근을 자초합니다. C 직원은 자기가 정해둔 완벽한 기준과 결과물이 거기에 못 미치는 꼴을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야근을 해요. 겉보기엔 똑같이 야근하는 사람들이네 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ABC 세 사람입니다. 애니어그램은 바로 이 속마음, 즉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동기를 추적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를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파이더맨은 모두의 친절한 이웃이잖아. 이번 유형 아니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원칙과 강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1번 유형이잖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섣불리 단정 짓는 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캐릭터 분석 영상 내내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 캐릭터가
왜 그 순간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 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석할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은 몇 번 유형이냐? 6번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번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흔히 충성가, 로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번역돼요. 하지만 저는 이 번역이 오히려 6번을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번 유형의 핵심은 누군가한테 충성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 깔린 마음입니다. 나는 내 판단을 믿을 수 없다. 나 혼자서는 위험하다. 따라서 6번 유형의 인간은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안전한가? 스스로의 판단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지도자, 명확한 규칙 혹은 안전한 울타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람 혹은 이 시스템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들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칠 정도로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죠. 그래서 충성가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헌신, 그 충성의 뿌리에 있는 진짜 감정이 뭐냐? 순수한 어떤 정의감이나 충성심이나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6번 유형이라는 돋보기를 손에 쥐었잖아요. 이 렌즈를 통해 톰 홀랜드의 피터 파커를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알던 스파이더맨의 모든 행적이 완전히 새로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가보시죠. 11호에서 토니 스타크가 피터 파커의 방에 찾아와 스파이더맨 활동을 하는 피터 파커의 동기에 대해 묻습니다. 그때 피터가 손을 막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6개월 전쯤부터 어떤 힘이 생겼는데 내 주위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하면 결국 나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책임감이 들어요. 이 대사에 토니 스타크는 얘 봐라 하면서 피터를 인정하게 되죠. 당시 어벤져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한 세력은 캡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또 한 세력은 토니 스타크를 중심으로 충돌하게 되었죠. 캡틴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서 행동하려고 하고 토니는 가진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무게를 실어서 행동하려고 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에 자기보다 훨씬 어린 코맹이가 그 힘을 가졌다고 도취되기는커녕 그 책임감을 깨닫고 더 큰 고뇌를 한다는 게 토니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이 대사가 피터 파커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세상을 바로잡고 구하겠다라는 어떤 능동적인 사명감이 아니에요. 내가 막지 못해 나쁜 일이 터지면 그 죄책감을 내가 다 뒤집어 쓸 것 같다는 불안 기반의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스파이더맨들의 정체성이 정의와 희생이었다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시작부터 뭔가 불안을 제어하기 위한 방어적 책임감으로 움직였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6번 유형 특유의 동기구조가 첫 등장 대사에서부터 설계되어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기서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 애니어그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9가지 성격 유형은 크게 가슴 중심, 수치심, 머리 중심, 불안, 장중심, 분노라는 3가지의 에너지 축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속한 5번, 6번, 7번은 세상을 두려움과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머리 중심의 유형에 속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6번이 바로 이 불안형의 삼각지대의 정확한 한 가운데, 즉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이에요. 5번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식을 계속해서 축적하고요. 7번은 불안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재미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달아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의 한가운데 있는 6번은 달라요. 6번은 불안을 피하거나 혹은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불안 그 자체를 온몸으로 겪어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6번의 내면은 항상 상시 작동하는 재난경보 시스템과 같이 울리게 돼요. 그래서 6번에게 생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없는 끊임없이 제잘거리는 상자 같은 거예요. 6번들의 뇌는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날 속이는 거라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지독한 불안을 달래기 위해 6번은 크게 2가지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잉 대비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칠 거야, 이런 공포 때문에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짊어지려고 하는 거죠.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서 자신을 혹사하면서까지 모든 사고 현장에 뛰어들고 심지어 다른 차원에서 온 빌런들까지 전부 구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불안 기반의 과잉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유형들이 가진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조금 다르죠. 두 번째는 외부 권위와 시스템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안에 경보가 24시간 울리고 있으니까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전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번들이 자주 하는 건 나보다 더 강하고 완벽하게 날 보호해줄 것 같은 멘토를 찾아 나섭니다. 나를 이끌어줄 멘토든 날 보호해줄 거대한 조직이든 혹은 모두가 따르는 명확한 규칙이나 법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나를 지켜줄 진짜 울타리라고 확신이 들면 6번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 시스템을 지키려 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6번 유형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나의 판단력을 타인에게 맡겼잖아요. 이 판단력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순간 그 상대가 무너지거나 변심하면 자신의 세계 전체가 그 상대와 함께 붕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대목입니다. 자기 안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는 6번 유형은 자신의 선택권을 통째로 외부에 위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6번의 삶에는 하나의 잔혹한 잔상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믿을 대상을 찾아 모든 걸 쏟아붓고 결국 그 대상에게 상실당하거나 배신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피터 파커는 이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 총 3번의 붕괴를 겪게 되죠. 첫 번째 대상은 토니 스타크죠. 피터에게 토니는 단순한 은인이나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대신 판단해주는 절대적인 기준점이었죠. 토니가 인정하면 맞고 토니가 하지 말라면 안 되는 거예요. 11호의 그 공항 전투 장면에서 상대팀이 멈추지 않는다면서 머뭇거리면서 대치하던 스파이더맨이 우리도 안 멈춰! 라는 아이언맨의 한마디에 다음 장면에서 제일 앞서서 달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홈커밍에서 피터 파커가 위험한 일에 관여하면서 페리가 반토막 나는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토니 스타크는 피터에게 선물로 줬던 그 최첨단 스파이더맨 수트를 반납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피터가 거의 애원을 해요. Please, this is all I have.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그러자 아이언맨이 이런 명대사를 내뱉죠. If you're nothing without the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대사를 단순히 이 수트를 빼앗기기 싫어서 뭔가 떼쓰는 장면 정도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6번 유형의 내면 심리로 이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장비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이 스파이더맨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통째로 아주 뿌리채 흔들리는 존재론적 공포를 느끼는 순간인 거죠. 이 시기에 피터에게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준 이 최첨단 수트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외부의 울타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6번 유형은 늘 나 혼자서는 부족하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최악의 재난들을 막아낼 수가 없다. 라는 불안을 품고 사는 유형입니다. 피터에게 있어서 그 불안을 지워주던 유일한 마법이 바로 토니 스타크가 하사한 첨단 수트였던 거죠. 수트 안에 탑재되어 있는 AI가 실시간으로 위험을 경고해주고 수백 가지의 수트 기능이 내 판단의 미숙함을 메워주고 또 무엇보다 내가 이 수트를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벤져스의 수장이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가는 토니 스타크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즉 피터에게 수트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이자 토니 스타크라는 거대한 권위가 날 보호하고 있다는 안전벨트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니가 수트 내놔! 이렇게 했을 때 피터가 느낀 공포는 좋은 장비를 잃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토니 스타크의 울타리에서 쫓겨났구나. 내 안에는 아무런 판단 기준도 없는데 이제 나는 세상의 홀로 내던져진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하는 절망감이었던 거죠. 자기 존엄성과 가치의 근거를 내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권위자, 외부의 물건인 수트에 매달아 두고 있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6번 유형임을 드러내는 미숙했던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이 절대적 울타리였던 토니가 사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이었냐? 바로 미스테리오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파프롬 홈에서 피터는 토니가 자신에게 유산으로 남긴 지구 최강의 무기인 이디스를 겨우 며칠 알고 지낸 빌런에게 넘겨버립니다. 가슴을 빡빡 치며 저 애새끼 또 왜 저러나 답답하다면서 속으로 야유를 보냈었죠. 그치만 피터 파커가 멍청해서라고만은 볼 순 없어요.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공포 속에 있잖아요. 이 토니 스타크의 빈자리를 채워줄 권위 있는 어른이라는 존재가 너무 절실했던 겁니다. 미스테리오는 피터의 그 취약한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묘하게 그 너그럽고 완벽한 멘토의 연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정체를 드러낸 뒤에 피터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You're just a scared little boy in a super suit. Tony Stark is dead, and you're never gonna fill his shoes. 미스테리오는 피터의 취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숨으려 했던 그 의존성과 두려움을 말이죠. 6번 유형이 자기 판단을 타인에게 위탁했을 때 찾아오는 가장 비참하고 뼈아픈 배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작 브랜뉴 데이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신작의 스포가 있을 예정입니다. 피터 파커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기억이 지워진 상태에서 피터는 정부 공식 기관인 데미지 컨트롤과 손을 잡습니다.
처음엔 국가기관이라는 확실한 명분으로 피터가 함께 협력하고 일한 안전한 울타리를 찾은 것처럼 보이죠. 엄밀히 말해 데미지 컨트롤은 이전의 두 인물처럼 피터의 정서적 멘토 역할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6번 유형이 구하는 외부의 권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6번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도나 권권력 혹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울타리로 눈을 돌리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영화의 후반부 그 거대한 울타리에 추악한 속내가 드러나죠. 미성년 능력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유린적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고 국장은 피터를 성능 좋은 말로 이용하면서 철저히 속여왔던 겁니다. 토니 스타크, 미스테리오, 데미지 컨트롤로 이어지는 상실, 배신, 부패의 흐름. 세 번 다 피터가 자신의 판단력을 의지했던 외부의 건이었고 개인이든 시스템이든 세 번 다 상실을 겪어야 했죠. 이게 단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작진이 3부작 전체에 걸쳐 설계해놓은 피터 파커의 성장 과정이라고 확신해요.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이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다다르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신성한 사고, 홀리 아이디어라고 부르거든요. 6번 유형의 신성한 사고가 뭐냐? 바로 신성한 믿음, 홀리 페이스입니다. 신성한 믿음이란 뭐냐? 나를 지켜줄 외부의 절대적인 우상이나 어떤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어떤 시련과 재난이 찾아와도 괜찮아. 내 내면에는 나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지혜와 힘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6번 유형이 외부의 안전장치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동안에는 절대 이 신성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울타리에 안주하는 한 내면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가 자신의 판단과 안전을 내맡겼던 모든 외부의 기둥들이 모조리 부서져 내린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피터 파커의 내면에서 6번 유형의 신성한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진짜 힘과 권위를 발견하려면 외부에 세워둔 거대한 우상들이 하나씩 완벽하게 파괴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6번 유형이 비로소 제 발로 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통과 의례였던 셈이죠. 애니어그램은 6번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시스템도 너의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줄 순 없다. 네가 믿어야 할 진짜 권위는 오직 네 내면에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외부의 모든 울타리를 잃은 6번 유형 피터 파커는 과연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제 발로 서게 될까요? 그리고 영화 브랜드 뉴 데이의 그 충격적인 결말은 피터 파커라는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통합시키고 성장시켰을까요? 이어지는 이 편에서는 피터 파커가 불안과 의존을 극복하고 6번 유형의 궁극적 성숙 단계인 건강한 통합 9번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번 신작 브랜드 뉴 데이가 완성한 스파이더맨의 서사의 진짜 진국을 완전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이언보이에서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전율의 순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편 영상을 클릭하셔서 피터 파커의 마지막 성장 완결판을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제가 다음 신작 영화들을 통장 눈치 안 보고 팍팍 예매하고 뼈를 깎는 고퀄리티의 심리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힘들다면 구독과 하이비라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손가락 딱 한 번 움직여서 좋아요라도 누르고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 다음 영상의 제작비와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2편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